백인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의 유혈 폭력 시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이죠. 크루 드래곤은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글로벌 이슈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고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이네요. 바로 인종차별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백인 경찰한테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의 유혈 폭력 시위 사태 이게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치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데요. 시위는 미국 75개 도시로 번진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그 폭동이 일어났고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며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는 무려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미 전역이 무법천지 상황이 되자 20여 개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고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주가 방위군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그 많은 지방의 당국들이 동시에 통금령을 내린 것은 1968년 그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함께 경제 둔화 그리고 대규모 실직 사태 등 미국인들이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 불평등에 대한 고통을 분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시위대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what job you have, where you live, how many degrees you have. If your skin is black, you're automatically a threat. As long as they use their skin color as a weapon, they were seen as a threat. We have to change the narrative today.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대를 그야말로 폭력배라고 규정을 하면서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위대와 백악관이 지키는 비밀 경호국 직원이 충돌했고 백악관 외곽에 방위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취재를 나선 그 보수 성향의 매체인 폭스뉴스 기자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시위 진압 중이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고 인디애나주에서는 시위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미주 한인 사회로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그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그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그 한인 점포 5곳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방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요.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미 대사관을 비롯한 우리 공관은 교민들에게 안전 문자 등을 통해서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그 대규모 한인타운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사태 추이를 현재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대 투입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또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시위 주도 세력을 놓고 급진 좌파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밝혔네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안티파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티파라는 것은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앞서 미국 법무부도 이들에 대한 엄단 그 방침을 밝히는 등 초강경 대응을 경고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The violence and vandalism is being led by Antifa and other radical left-wing groups who are terrorizing the innocent, destroying jobs, hurting businesses and burning down building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 방위군이 30일 밤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한 훌륭한 일에 대해 축하를 한다며 안티파가 이끄는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신속하게 진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뭐 대내외적으로 네. 많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두운 얘기를 좀 화제를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화제를 모았던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안전하게 도킹을 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예. 국제우주정거장의 그 도킹, 그러니까 즉 결합에 성공했습니다. 네.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 그 크루 드래건이 미 동부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15분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달했는데요. 그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9시간이 조금 못 돼서 도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들은 400km 상공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넉 달 가까이 머물면서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인 우주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죠. 바로 러시아인데요. 예. 러시아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공부실장 우스티멘코는 예. 그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루 드래건의 발사 성공과 관련한 자국 내의 소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우주 정거장으로 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갖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면서 미국의 그런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일부 그 러시아 언론에서는요,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으로 그동안 러시아가 독점해왔던 우주인 운송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됐고 우주 개발 경쟁에서도 러시아가 미국이나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의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했다는 게 참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밤새 들은 주요 글로벌 이슈 김지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